그런데 여기 보세요. 5번은 0점에 맞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점수가 36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점짜리와 3점짜리를 각각 몇 번씩 맞췄는지 구하시오. 중요한 건 15번을 쏘았다라고 했는데 5번은 0점에 맞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5번 중에 5번을 제외한 몇 번? 10번을 어디와 어디? 5점짜리와 3점짜리에 맞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점수가 36점이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표에다가 화살의 수를 각각 5개와 5개, 그 합계가 10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경우도 화살의 수는 모두 10개가 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5점짜리 5, 점수는 25점, 3점짜리 5, 점수는 15점. 따라서 이것을 더해서 40점. 조건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6점이 되어지는 때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점수의 합이 줄어들어야겠죠. 따라서 5점짜리를 맞춘 횟수를 줄이고 3점짜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4, 5, 20, 6, 3, 18 더해서 38점이 되었단 말이죠. 아직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5점짜리를 줄이고 3점짜리를 다시 하나 늘려줍니다. 그랬더니 3, 5, 15, 7, 3, 21 더해서 36점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5점짜리와 3점짜리를 각각 몇 번씩 맞췄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므로 5점짜리 맞힌 횟수를 보시면 지금 3번이라고 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점짜리는 7번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역에 관련된 문제는요. 그 점수의 합이나 가지수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표를 만드는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관역 문제는 표 만들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합시다. 또 다른 문제도 준비를 해봤어요. 표 만들기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 그림을 딱 보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이거요. 우리 아까 바둑돌 문제니까 규칙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규칙을 찾는 것인데 이 규칙을 찾는다라는 것과 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 안에서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문제 안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늘어 놓았을 때 흰 바둑돌이 24개 놓였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을 표로 나타내 주란 얘기예요. 일단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았더니 자 검은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흰색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시고 여기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를 적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찾고 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 안에 모두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은색은 하나, 그 다음에 흰색을 보니까 흰색이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4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살펴보니까 검은색이 4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적을 거냐면 2 곱하기 2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흰색을 보니까 넷 해서 모두 4 곱하기 3만큼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순서를 보니까 검은색이 3 곱하기 3만큼 주어지고 그 바깥쪽으로 흰색은요. 5에 5, 10개, 3개, 3개에서 16. 따라서 4 곱하기 4.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규칙으로 보았더니 흰 바둑돌이 24개래요. 그러면 이거 4 곱하기 6이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4보다 1 작은 수, 3보다 1 작은 수, 2보다 1 작은 수였으니까 6보다 1 작은 수로 그 순서는 5째 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은색 3과 3의 곱, 2와 2의 곱이라 하였으니 여기는 5와 5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규칙도 찾았고 표도 만들었고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간 것 확인되셨죠? 그러므로 검은 바둑돌이 몇 개입니까? 25개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해결했어요. 자, 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에서는 예상과 확인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보통 예상과 확인은요, 단 한 번에 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답이 틀렸다? 그럼 다시 예상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곱셈이 주어졌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무엇일까요? 그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을 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4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곱의 끝자리 숫자가 4가 되는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구구, 4에 대한 곱셈구구를 통해서 4와 누구의 곱? 1의 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4와 6의 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확인했더니 264가 아니라 44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죠. 자, 예상을 하고 확인을 해서 답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상을 합시다. 해서 6을 넣어줬더니 4, 6에 24, 또 4, 6에 24, 428, 428 조건에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빈 곳에 들어갈 것이 1이거나 6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 각각을 집어넣어서 답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고 다시 예상하고 확인하고 바로 이런 과정들을 예상과 확인으로 문제 해결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수,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또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해결의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한 줄에 있는 네 수의 합이 20이 되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한 줄에 있는 네 수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구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를 제일 처음 구해줄 수 있겠죠. 1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를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이 되어진 수들을 지우세요. 4 썼고 2도 썼고 5도 썼고 8과 7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1, 3, 6, 9가 남게 되죠. 4와 2를 더해서 6, 5를 더하면 11, 따라서 20이 되려면 9가 들어가 줄 거고 9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